늙음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 삶의 연장선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맞는 죽음은 어떠한가요? 해방 이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닌 기업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던 노인들이 맞는 오늘날의 죽음은 비참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이런 현대판 죽음으로는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그리고 자신을 간병하는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는 간병살인, 마지막으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인 죽음이 이렇게까지 비참해도 되는 것일까요? 2012년 자유창의 공모전 현대판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혐악 동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2030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병석에 오래 누워있는 노인을 간병하던 가족이 사냥하는 참담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홀로 쓸쓸한 노래를 부르다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 적임자에는 외로운 고독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독사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관계의 조각들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삶의 주기상 배우자, 친구들의 죽음에 의해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일차적 사회 네트워크는 많은 부분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개인주의 현상의 팽배해짐에 따라 이웃 간의 정 또한 사라졌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안정망까지 없어졌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이에 적응이 느린 노인들은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 활용률은 20.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많은 노인들이 인터넷에 접촉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노인들은 소외되고 고독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자살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자존감 하락은 현대적 죽음에 있어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노인들의 자존감이 점점 추락함에 따라 노인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인들의 자존감이 하락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하락과 노인에 대한 부족한 사회 인식입니다. 경제적 능력의 하락이 노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제적 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체적 한계에 따라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은 사회 속에서 하위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던 노인이 한순간에 하층 하위 계층으로 추락할 경우 그들이 겪는 낮은 자존감은 이미 예견된 수순일지 모릅니다. 경제적 자존감의 상실과 이에 따른 경제적 빈곤은 노인의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이는 곧 노인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부족한 사회 인식도 저희는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 노인 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은 노인의 자존감 형성의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역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은 자신의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생활에 제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성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인의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제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노인의 심리를 위축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인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인의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죽음으로서 간병살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이론은 현대사회를 설명한 이론으로 상호작용을 사회 보상을 증가시키고 손실을 줄이려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보상이 될 경우 이러한 교환 관계는 지속되지만 한쪽 상대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교환을 갖고 있을 경우 교환 대상자는 교환에 있어 점차 고립, 단절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노인이 치매, 중풍과 같은 병에 걸렸을 경우 그들이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인간적 지위는 그 어떤 사회 구성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인은 짐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은 노인은 짐이다라는 인식의 팽배를 낳았고 결국 혈흔 간병인은 병에 걸린 노인을 간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병살인의 원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혈흔 간병인의 스트레스입니다. 혈흔 간병인이 계획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노인을 살해하는 것이 간병살인입니다. 따라서 혈흔 간병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간병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적이고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래 강도 역시 높은 간병은 현실적으로 혈흔 간병인에게 큰 부담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계속된 스트레스의 축적은 혈흔 간병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와 충동적인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소통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의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던 유케어 시스템이 졸지 않아 노인들을 돌볼 생활관리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사후관리 수준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 그리고 독거노인 살아있기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정보교육은 이런 SNS, 스마트폰 메신저 같은 서비스를 노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소통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8년생이신 이 할머님은 손자와 SNS로 간간히 대화를 나누시곤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터넷이 단순한 어린 세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전 세대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독거노인 사랑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이기 사업은 사랑 있는 전화, 마음 있는 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 있는 전화란 주 2회마다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1:1 안부 전화를 드리는 방안입니다. 또 마음 있는 봉사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해 나들이 등의 활동을 하며 독거노인들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교감을 나누는 방안입니다. 이는 재정적 지원에만 의지하던 독거노인 정책을 민간기업과 지역자원봉사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관계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노인 자살 문제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노인들의 자존감 하락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인이 생산적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두둑콩나물에서는 노인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을 제공하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인 자산을 막기 위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성에 대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성생활은 삶의 이해와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치매, 골다공증 예방 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노인의 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인의 성과 사랑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도 사랑을 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의 성과 사랑을 인지시켜 노인의 성적 자존감을 높일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사리는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와 혈연 간병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병사리는 주로 치매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1년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는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미한 편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3등급 치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경우 감안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편 간병살인 중에는 노노살인, 즉 배우자를 홀로 간병하다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병이 가족의 의무라는 전통적 생각, 그리고 내 자식도 간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간병을 해줄까 하는 불신 등을 이유로 전문 간병인 사용을 기피하고 홀로 간병의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간병인 제도를 보완해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간병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기르고 간병인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이용하는 부담이 너무 커 간병인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간병인협회를 기준으로 한 달 간병인 사용 비용이 210만 원으로 한 가정이 부담하기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직업에 대한 대우와 인식을 개선해 간병직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간병인의 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간병인 사용 비용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병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간병의 질을 높이고 전문 간병인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해결 방안들을 통해 노인을 단순히 수혜의 대상 또는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해결 방안의 순환 사이클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들이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교환 이론에서 배제되는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다시 노인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 정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한다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의 핫바알베는 연륜이 담겨있지만 젊은이의 센스에 뒤지지 않는 답변을 해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이 핫바알베를 통해 많은 네티즌들이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인터넷으로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며 세대차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 그들의 활동 활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청년들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효율성만을 쫓아 맹목적인 경제발전에 이루는 것만이 행복한 사회 척도일까요? 오늘날 대선에서 볼 수 있듯이 화두는 더 이상 맹목적인 파해 키우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오늘 우리라는 범주에는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지금의 현재를 만든 장본인일 뿐더러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도 결국엔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와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의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노인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제가 요즘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 아주 재밌게 발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나 이럴 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노인 하면 70대 이러면 굉장히 노인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노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통계청에서 정하기를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세에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35년의 그 시간적인 그 차이를 다 그냥 노인이라고 전제하고 하신 건가요? 네, 일단 보통 이제 퇴직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전에 다 하는 거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이 점점 나빠지겠지만, 나는 같이 통틀어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사실 이제 노인에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문제, 세대 간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회에서 있는 파이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자꾸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자꾸 하게 되면 혹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세대 간 갈등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사회적 기업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콩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재배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겹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모두 11학번 오동아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라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구독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서 생활관리사와 그리고 독거노인 사랑이기, 전화하기 이런 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제 개인 봉사활동 자원봉사제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봉사활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단기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어떤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독거노인들에게 그런 전화나 다가가서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친해졌다가 어떤 방학이 끝나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관계가 짧게 있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아예 자원봉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화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문제점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경제적 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보면은 온라인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없고 폰도 피처폰이고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미 도구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봉사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으로 유인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그룹에서 매칭 그랜트 제도랑 유급자원봉사 제도를 통해서 회사원들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봉사를 나가거나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내면 회사도 똑같이 마련해서 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연세대학교에서도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으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선배님께서 찝어주신 그런 단기성에 조금 어느 정도 취약점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이제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사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의 노인을 넘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노인이 되실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접촉이 잦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보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으로서 뭐 컴퓨터 배우기 이런 것을 더욱더 활용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인터넷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가르쳐주는 거에 실험을 해본 거였어요. 이제 노인들이 얼마나 그걸 쉽게 배우고 잘 배웠습니다. 근데 결과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노인들도 충분히 인터넷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노인들이 이런 인터넷 활용 접근에 별로 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동환 선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첫 번째 그 질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기업이나 그런 데서 사회적인 유인을 한다는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것도 너무 단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도 한 학기면 마무리되는 거고 단기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 활동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아무래도 그거를 장기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큰 유인이 주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강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기 하는 거에 단기성의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을 들었으면 봉사를 하기는 의무적으로라도 봉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자는 얘기다. 그리고 이 독거노인 살아있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미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오동환 선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잘 안 받아요.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경제적 요인 같은 그런 추가적인 요인을 더 얹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발표를 할까요?